사람을 감동시킬 만큼 아름다운 내용을 가진 이야기, 바로 미담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미디어를 통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미담을 수시로 듣게 됩니다. 수급자 아이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해준 식당이나 어려운 가정 형편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례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런 미담이 소문이 난다면 연예인이나 공인들은 큰 인기를 얻게 되고,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들 같은 경우는 돈줄 난다는 표현처럼 매장이 크게 흥하게 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담들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뜻 그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미담은 놀랍게도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 특정 문화나 어떠한 것을 배움으로써도 생기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10년 전 미국의 도니카 스털링이라는 학생은 K-팝 수뇌부 소녀로 유명세를 타며 한국 아이돌 스타를 만나는 게 소원이라고 밝히면서 화제에 올랐고, 결국 그의 꿈을 이루게 되었죠. 5년 전 분쟁이 땅 중동에서 K-팝이 평화의 희망으로 부각된다고 하며 영국 BBC 온라인에선 중동 K-팝 평화의 희망을 가져오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그런 흐름을 전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사의 내용은 이팔 협상가들이 평화를 이뤄낼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이 젊은이들은 이미 한국의 K-팝으로 충돌을 잊었다고 말을 할 정도였죠. 가장 최근으로는 콜롬비아의 로라라는 여성은 어린 시절 암으로 한쪽 눈을 잃었지만 태권도를 배우며 힘을 얻었다고 말을 하며, 당시의 사범님들은 넌 뭐든 할 수 있어, 한계는 없어 라고 말해준 덕에 강해질 수 있었고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라는 2024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한국을 사랑하는 전 세계 진짜 팬 10명 내외로 초청이 되었고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미담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중에 있고,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외국 커뮤니티나 지역 기사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글도 우리나라와 관련된 미담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던 것인지 사연을 한번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미국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네아라고 합니다. 항상 이곳에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저도 한번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지만 신상이 노출될 것 같아 무언가 머뭇거리다 조금은 늦게 이제서야 글을 씁니다.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정착을 할 수 없었던 건데요.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시절 안에는 친부모님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두 분은 사이가 좋지 않으셨고 저의 양육권에 대해서도 서로 밀어두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저에게 무관심하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집에 있을 때는 언제나 어머니의 새로운 남자친구와 같이 지내야 했고,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항상 약이나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의 나약한 모습을 보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 집에서 저희 자리는 없었고 갈수록 밖으로 내몰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며 지내게 되었죠. 그러던 중 질 나쁜 친구들과 엮이게 되었으며 그런 친구들의 생활 방식을 거의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뒷골목은 시간이 갈수록 편해졌고 그들이 저지르는 불법 행위는 저에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으며 도둑질부터 약 판매까지 다양한 것을 하면서 살아야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무리의 생활 방식에 방해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불량배들이었는데요. 그 당시 텍사스에는 중국인들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었고 그들의 정체는 대체적으로 투자자 혹은 돈이 있는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 중국인들은 놀랍게도 텍사스에 자리를 잡자마자 행하기 시작한 것이 텍사스에 있는 고급 주택을 하나둘 사들이는 것이었고, 그 후에 행동한 것은 텍사스 거리에 있는 돈이 될 만한 위법들을 하나둘씩 본인들이 흡수해 나가는 것이었죠. 물론 그냥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만 하고 본인들이 장악을 하는 것이라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들은 이상할 정도로 폭력적이었고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미국의 갱이나 불량배들을 심하게 다치게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행해지면서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커지기 시작한 중국의 갱들을 경찰의 공권력으로도 정리가 되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제가 속해 있는 무리도 그런 중국인들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결국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손에 완전히 해체되게 되었지만 저는 그들에게 납치되듯 끌려가 그들의 일을 돕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은 정말 지옥과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영어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저에게 중국어를 강요하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아닌 징계를 주곤 했으며
가끔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장 큰 역할은 그들의 약을 무사히 전달하는 데 있었고, 그들은 성인이 쉽게 다닐 수 없는 좁은 길의 중간에서 항상 거리를 잡았으며, 그 거리는 놀랍게도 저와 비슷한 덩치를 가진 아이들이 계속해서 지나다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불법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삶은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도움을 받아 탈출을 할 수 있었죠. 매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부에서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제가 도움을 받은 것은 미국 정부나 공권력이 아닌 텍사스 시내에서 작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한국 가족들의 도움이었습니다. 어느 날처럼 중국 사람 손에 이끌려 거래 장소로 향하고 있었고, 그날따라 제 상황이 너무나 지옥과도 같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면서 끌려다니고 있었으며, 누군가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길 바랬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끌려 다니는 것을 보고는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었지만 중국 사람의 폭력성 앞에 모두가 끝까지 도와주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실랑이는 결국 중국 사람을 화나게 만들었고, 그들은 더욱더 폭력적으로 저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런 그들의 행위를 막아서는 손길이 등장했고, 그 손끝에는 중국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느낌의 동양인이 서 있었습니다. 다부진 몸매에 매섭지만 광이 나는 눈매는 왠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쯤 그의 입에서 말이 나왔죠.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니? 라는 말에 저는 큰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간에 저를 두고 실랑이를 하던 중 도움을 주던 사람의 일행들이 몰려왔고, 수적인 열세를 보이는 상황에 중국 사람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으며, 제 손에 들려있던 약만을 챙겨서 재빨리 도망을 치듯 뛰어서 왔던 길을 돌아갔죠. 그렇게 저는 몇 달간의 지옥 같은 생활을 끝내고 도움을 주신 분들을 따라왔고, 그 끝에는 텍사스 시내를 돌아다니며 항상 보았던 태권도장이 있었습니다. 항상 지나다니면서 건물 안에서 들리는 큰 기합 소리와 웃음소리에 부러워하면서 지나곤 했던 곳이었는데, 들어와 보니 참 신기한 곳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바닥에 깔려있는 매트와 이곳저곳 걸려있는 액자와 메달, 그리고 제 또래의 친구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재밌게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사무실 같은 곳을 들어가 제가 살고 있던 지역부터 부모님의 연락처 등 다양한 것을 말해야 했고, 그런 정보를 들은 사람들은 부모님 두 분에게 전화했지만 친부모들은 제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고,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저에게 와서 본인들의 소개를 해주었는데, 그들은 한국에서 이주해 온 가족이었고, 지금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저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장은 지낼 곳이 없으니 이 태권도장에서 며칠간 지내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보자는 말을 해주었죠. 사실 저는 그 상황도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공간인 중국 사람들의 숙소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안전해 보이는 태권도장은 저에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집과도 같은 분위기였으니 말이죠. 결국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저를 받아줄 수 있는 시설을 찾는 게 쉽지 않았고, 받아준다고 해도 부모가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자료나 증명이 필요한 상황에 부모들은 그런 저의 부탁을 모르는 척 무시하는 경향을 계속해서 보여주었고,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신세를 지고 있다는 생각은 커졌고, 저는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결국 길거리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사범님에게 말하고 나가려고 했지만 사범님은 가는 곳의 위치부터 비상 연락처를 받으려고 하시면서 굳이 저를 제가 향하는 곳을 데려다 준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길거리로 나와 몇 시간을 돌아다니게 되었고, 금방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던 사범님은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한 저에게 사범님은 일단 돌아가자는 말과 함께 다시 태권도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저를 앉혀두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태권도 5가지 정신 중 예의와 염치를 봤을 때 지금 제가 이 태권도장을 나가 길거리를 배회하게 놔둘 수 없고, 한국인의 정신으로 저를 내버려둘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갈 곳이 없다면 그냥 본인들과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하셨고, 가족들과 벌써 이야기를 끝냈으니 몸만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사범님을 따라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 집에는 사모님부터 오빠까지 다들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때부터 진짜 가족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사범님이 아닌 아버지라 부르고 사모님이 아닌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쉽지 않았어서 죄송하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양육권을 끝까지 포기하려 하지 않는 친부모님들과 법적 다툼을 해서 강제적으로 양육권을 뺏어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친부모님들을 도와주기 위해 지원까지 아끼지 않으셨고, 저에게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갈수록 더 무시를 당할 수 있으니 꼭 공부를 하라고 학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너무나 고맙고 죄송한 마음에 집안일이라도 도우려고 했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자기 개발에 더 집중하라고 항상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중에 저에겐 악마와도 같은 중국 무리들이 저를 찾겠다고 몇 년 동안 부모님을 괴롭혔지만 그럴 때마다 제 탓을 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중국 사람들을 제압하기도 하셨고, 가끔 태권도장에 행패를 부려도 절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중국 사람들을 제압해냈죠. 결국 수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이 커졌으며 중국 사람들은 제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서 그러한 그들의 집착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새로운 가족에게 저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절대 입양하라는 것을 느낄 수 없게 편견이 없었고, 주변의 어려움에서 저를 지켜주기 위해 본인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셨고, 제가 힘든 길에 들어서 끝없는 고민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을 내려주듯 경험에서 나오는 참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식의 매력을 배웠고, 요리를 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었고, 다른 집안의 아이들보다는 조금은 늦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죠. 결국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 꿈을 찾게 되었고, 부모님에게 그 꿈을 말했더니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며, 백절불굴의 마음과 극기의 정신으로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길에 들어섰다면 그 끝이 벽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달려보라는 응원과 함께 저는 제 꿈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을 하면서 예전보다 부모님을 자주 보진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한 통씩 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묻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배운 가족의 정신으로 외로움을 이겨내면서 항상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은 가장 좋은 소식은 동네에 있던 중국 무리들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퇴치하는 데 있어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리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살면서 보여준 불의를 못 참는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리고 그런 행동 뒤에 새로운 사실도 하나 알 수 있었던 게, 일부러 제가 동네에서 떠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에게 신상이 노출되어 있는 제가 있었기에 부모님은 쉽게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었고, 제가 독립을 하고 안전하게 자리를 잡은 것을 알자마자 철저히 계산적이고 작전을 만들어 그들을 동네에서 완전히 몰아내는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 무리에게 불만이 많던 동네 주민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평가는 부모님이 없었다면 시도조차 못해볼 정도로 새로운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며, 동네에서 저희 가족은 유명인사를 넘어 동네의 수호자 같은 느낌으로 불린다고 하더군요. 요즘 저는 신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제서야 배우는 한국어를 저는 대학을 오기 전부터 벌써 부모님에게 배웠고, 미국 사람들과는 달리 보이는 공동체 의식은 그들에게 너무나 이질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 성적이나 어렸을 때부터 해온 태권도로 인해 생긴 운동신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만들어내고 있고, 아마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질을 해서인지 남들보다 세밀한 작업에 있어 유리한 점을 보이기도 하고 두뇌 회전도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의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중국 무리 사이에서 성장을 했다면 지금까지 살아있었을까라는 생각과, 친부모 밑에서 계속 자랐다면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느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말이죠. 제 인생은 사실 중국 무리를 만났을 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지금은 부모님의 구원으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 꿈을 완벽하게 이룬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때가 꼭 찾아오기를 기도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더 재밌는 사연과 소식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